화요일 아침에 외신 브리핑입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급등은 그동안 FOMC라든가 아니면 이 고용지표 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에 따른 쇼커버링성 상승이었다면은 오늘 새벽 마감한 미증시의 이런 급락은 제대로 된 조정 장세, 차익 실현에 따른 매도 우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고민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미국 오를 때 우리나라만 떨어졌는데 과연 미국이 조정받을 때 우리나라는 반대로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 유로존 위기는 생각보다 이 중량감이 적은 이슈는 아닌데요. 오늘 미국 증시 차익 실현 그리고 하락 마감의 계기로 작용한 유럽 소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잘 정리를 해놓고 있네요. 제목이 일단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합니다만 유로존 위기는 그동안 뚜렷한 치료 과정에 있었다기보다는 주기적인 안정기 내지는 잠복기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 정황상 지난 주말 독일 사회당에서 갑자기 구제자금 지급을 앞둔 키프로스는 현재 세제 감면 제도를 전면 백지화해야 구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경론이 나오면서 유로존의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오늘은 또 스페인의 현직 총리죠. 사진에 보시는 마리아노 라호이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터졌다고 그러네요. 다음에 지난번에 낙마했던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가 또 갑자기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면서 자기가 만약에 재집권을 하면은 현재 스페인 정부의 긴축 노선을 버리고 대신 이탈리아 정부죠 참 긴축 노선을 버리고 대신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서 스페인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이 공약을 제시하면서 한때 유로존의 화약고라 불렸던 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두 나라의 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국채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유럽 증시, 영국, 프랑스, 독일 3대 지수는 물론이고 유로존 각국 증시도 마이너스 2에서 한 4%까지 급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가 개장하자 이번 유로존 위기 재발 가능성을 차익 실현에 아주 좋은 계기로 삼으면서 미 증시 조정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유럽 관련 소식을 좀 보셨고요. 제가 앞에서 조금 헷갈렸습니다만 스페인이 라호이 총리고 이탈리아가 베를루스코니 이 총선 출마자죠.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빌 게이츠의 인터뷰 내용이 오늘 실려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사실 이 환율 전쟁이라는 이 내용은 기업인들에게도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신화 가운데 노장파 2명과 소장파 2명이 있다 그러면은 노장파는 최장암으로 별세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빌 게이츠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소장파는요. 구글 창립자 레리 페이지와 페이스북 신화의 주인공 마크 저커버그가 되겠죠. 근데 제목에 보시는 대로 미국 기업들은 현재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설비나 고용 등의 투자는 하지 않고 그냥 배당 내보내고 자사주 매입했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 관리나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심지어 애플의 경우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한 3분의 1가량에 해당되는 약 1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진에 보시는 빌 게이츠는 최근 한 대담 프로에 출연해서 미국 기업들이 왜 투자를 하지 않는지 이 현금을 왜 쌓아놓고 그냥 깔고 앉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일단 미 달러 가치의 하락을 메인 이슈로 꼽았습니다. 여기 투자는요, 고용을 늘려서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데요. 이 주식도 HTS에 나오는 것은 그냥 현재 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이 수치에 불과하고요. 이걸 팔아야 현금이 되고 내 돈이 되듯이 기업들도 갖고 있는 현금을 지금 밖으로 내보내서 지출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낮은 달러 가치로는 내놓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원인으로는 미국의 이 채무 한도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진보 성향을 띤 이 오바마 정권에서 돈이 모자라서 안 되겠다. 이거 재벌로부터 돈을 더 걷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날 것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달러 가치의 하락은 미국 기업들에도 약간의 이 자살골 같은 이런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해외에서 벌어오는 돈은 달러 약세 때문에 더 수익이 부풀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답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겠죠. 다음 일본 내용 보시죠. 요즘에 중일 갈등 그리고 북한 핵실험 문제 여러 가지로 동아시아가 뜨겁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 보시죠. 우리나라도 해마다 찾아오는 황사 때문에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부지방이 중국과 인접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올해는 한겨울인 1월부터 중국의 대기오염과 일본으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심각해서 일본 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물론 중국 정부는 뭐 관용차 사용을 30% 제한하고 대기 오염 정도에 따라서 인공 강우를 통해서 오염 물질을 물과 함께 땅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올 1월 일본에는 평년 대비 3배가량 많은 대기 오염이 관측됐고 이는 주로 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날라온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지금 안 그래도 일본과 미국, 중국 사이도 좀 이상하게 안 좋은데 특히 중일 갈등이 문제가 크죠. 근데 이런 문제 가지고 또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된다면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뭐 중일 갈등은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인지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골이 깊다고 봐야 되겠고요. 뭐 가장 최근 일본 정치사에서는 자민당 원로격인 이 오자와 전 간사장 그리고 하토야마 총리의 편향된 친중 반미 정책 이후에 여기서부터 무조건 거리를 두겠다는 지금 아베 신조 총리의 반대 기조, 즉 반중 친미 이런 내막을 생각한다면은 뭐 일종의 지병처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마다 조금 염증이 심해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화요일 아침 내신 브리핑이었습니다.